안녕하세요. 영언니의 비밀 없는 상담소의 영언니입니다. 오늘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피임 상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피임약에 대해서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X입니다. 물론 생리통이 심하거나 하면은 흔하지는 않지만 생리를 안 하게 먹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피임약을 일반적으로 먹는 복용법으로 먹게 되면은 생리를 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피임약을 다 먹고 나서 일주일 동안 휴약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쉬는 일주일 동안 생리가 나와요. 이미 배란이 됐는데 피임약을 먹었다. 그러면은 중간에 생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피임약 때문에 생리 주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제 생리 주기를 좀 바꾸고 싶어요. 이때 중요한 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이때 물놀이가 있어서 생리 주기를 바꾸고 싶어요 할 때 피임약을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X. 아까 얘기 드렸듯이 피임은 말 그대로 임신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첫째 목적이죠. 두 번째는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써요. 우리가 생리통이라든지 질출혈이라든지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모월경이라든지 불규칙월경이라든지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쓰고 있는 약이 우리 피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 피임약을 복용할 때 가장 주의할 게 한 약을 먹고 일주일 정도 지나야지 내 몸에 다 퍼져요. 피임약을 적어도 일주일 정도 먹는 동안은 콘돔 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률은 작지만 굉장히 임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네. 이제 35세 이상의 흡연자는 저희가 피임약을 계속 복용할 경우에 혈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5세 이상의 흡연자는 금연을 하시던지 아니면 피임약 복용법을 뭐 임플라논이라든지 미레나 같은 걸로 바꾸시던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X.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난소 기능이 좀 저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피임약 오래 드시는 분들, 예를 들어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 드신 분들 중간중간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고 더 오래 드시는 분들은 난소 호르몬 수치도 낮아요. 근데 그 이유가 오랫동안 이제 피임약을 먹으면 배란이 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난소가 내가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착각을 좀 해요. 그러면서 배란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불임이나 이런 거랑 연관은 없어요. 피임약을 끊으면 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X. 피임약을 이제 계속 복용을 하는데 잘 잊어버리죠. 저도 예전에 피임약을 먹었었는데 그게 매일매일 먹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를 깜빡하면 그 다음날 2알을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틀을 깜빡하면은 이제 피임약 복용을 중단을 하면은 생리가 나와요. 휴약기를 가지면 그럼 피임약을 중단하고 생리를 한번 하고 생리 시작하는 날 다시 피임약 복용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내가 난소암의 가능성이 좀 높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피임약 복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립니다. X. 이게 프로게스테론 성분이 예전에는 이제 많이 붓고 또 많이 붓는 것 때문에 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피임약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X. 피임을 오래 하면은 폐경이 일찍 온다는 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폐경이 되는 거는 우리가 평균 폐경 나이는 한 50세 정도로 잡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피임을 오래 하면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거랑 연결이 되면서 그런 폐경도 일찍 오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한 것과 이른 폐경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피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치료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약을 먹자니 찝찝하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피임법이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